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보실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엔비디아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193.63 그 설정했던 레인지 까지 가서 저항을 받았고, 화요일에 이 레인지를 드디어 벗어나서 컨펌까지 돼버렸죠. 갭 상승하면서. 하지만 195.62 레벨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내려왔고, 금요일에도 추가 하락을 해서 177.19 레벨? 네, 여기까지 29 레벨이죠. 117.29 레벨까지 와서 살짝 그 아래에서 장이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기는 했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돼버렸죠. 하지만 이게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만 잘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향후 가이던스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쭉 빠져서 내려왔고요. 사실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수요일장 끝나고 나서 발표했었던 시기에만 해도 살짝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익스텐디드 마켓이랑 프리마켓에서도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됐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 177.29기도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지지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하는 분위기도 될 수 있지만 그래봤자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이죠. 뭐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이 핑크색 레인지를 뭐 여기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한 번, 두 번, 그래서 세 번째는 뚫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뚫려서 물론 이 빨간색 레벨까지 닿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빨간색 레벨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핑크색 레인지의 하한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거고요. 빠르진다고 해도 그게 뚫리게 되면 이 빨간색에서 더 강하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지워줘도 되겠죠? 네, 이제는 뭐 앞으로는 의미가 없는,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 계속 중간중간에 잘 이용이 돼서 일단 얘는 살려놨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이 세 개 정도,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신고점도 크게 필요 없죠. 바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눈에 띄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고려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이 분위기에서는 이런 트렌드 라인은 이 핑크색 레인지 이거에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히 헷갈리기만 합니다.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뭐 여기서도 지지받는 그런 느낌은 있죠. 뭐 그래서 이게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더 센 것들이 있으면 굳이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도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짧은 그냥 일주일짜리 레인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안에서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게 쉽게 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쉽게 깨졌죠.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빨간색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았다고 보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데 화요일에 여기까지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수요일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까지 뚫고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목요일에 빠지고 금요일에 다시 밀려 내려와서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죠. 좀 전에 보신 엔비디아하고는 달리 이 핑크색 레인지가 그렇게 강력한 레인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얘를 그냥 이 파란색인가요? 오래된 건가? 네, 파란색으로 하고 오히려 이 레벨이 레인지라면 레인지가 될 텐데 뭐 여기서는 지금 레인지 무브라고 보기는 조금 어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무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다시 밀려내려면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얘도 그냥 이제 파란색으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사실 얘가 무슨 패러렐 채널 같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낫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만나기 전에 이 파란색 트렌드 이거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해야 됩니다. 초록색 트렌드 라인을 만나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65.29를 뚫고 내려오긴 했는데 얘도 나름 의미가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 위에서 시작할지 아래에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초록색과 빨간색 지지선이 강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여기에 있었던 얘 하나 둘 여기서 작용했던 얘도 강하고 얘는 뭐 이런 데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얘도 뭐 파란색보다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레벨들을 위주로 애플은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뭐 특별히 더 세게 강하게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 레벨이 굉장히 강한 레벨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지를 받기보다는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레벨이 중요한 레벨이죠. 올라가던 모멘텀이 꺾여서 다시 반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지워도 될 것 같죠? 얘랑 이렇게 가파른 애들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하이로 레퍼런스 되게 잘 보여주었죠? 이 수명을 다한 트렌드 라인이나 레벨들은 지워지는 게 좋습니다. 얘도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 빨간색 레벨은 이제 빨간색 레벨은 유지를 해도 되죠. 그런데 뭐죠? 이걸 패러렐 채널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여기에서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얘도 기준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밀려 내려와서 지지선으로서 이 두 개 트렌드 라인 말고는 크게 없고요. 이거는 여전히 여기에서 지지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벨 이 트렌드 라인도 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나 그려놓을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는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은 뭐 이 안쪽에서 움직일 어떻게 보면은 255.43이랑 280.90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새로 만들면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게 이게 저항선이 된 건 아니에요. 얘는 얘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277.32에 닿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지선과 내려오는 저항선들 사이에서 여기에서 당분간은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고 더 밑으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런 기준선들을 해서 한 번씩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지난주에 여기까지 갑자기 축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었는데 갭상승 했지만 319.35에서 저항받고 바로 밀려 내려왔고요. 화요일, 수요일에 다시 반등 시도했지만 목요일에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에 다시 반등 시작하는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전주에 그 금요일 상승을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레벨 정도까지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 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요.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요거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뻔 했는데 일단은 걸쳤죠. 걸쳤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이 레벨이 저항선이 돼서 여기서 새롭게 레인지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레벨이 되는 거죠. 요거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이 아니죠. 뭐 저항이죠. 이 핑크색이 저항받고 밀려 내려갔을 때 이걸로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따라 내려가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따라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반발이 된다면 다시 올라와서 이 핑크색 레벨 정도에서 저항받고 이 빨간색과 핑크색 사이에서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건 없었죠. 뭐 그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조금 그 전주 목금에 세진 것처럼 금요일날 세진 것처럼 월요일에 셌고 화수 작았고 목금 다시 데일리 변동성이 커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핑크색과 빨간색 그 레인지 안쪽에서 그냥 조용히 횡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등을 한 게 아니라 버텼군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월요일날 확 밀렸죠. 그래가지고 이 하한선이 깨지면서 컨펌이 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컨펌 됐지만 물론 양봉으로 만들어서 그렇고 여기 이 초록색은 전에 있었던 무슨 다른 피보나치 레벨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지워주고요.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었었죠. 이 레벨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은, 저점이 왜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고 이 레벨은 지우는 게 낫겠죠. 이걸로 대표가 되니까. 그리고 이 초록색 파란색도 얘였는데 얘는 이 두 개는 위에 걸 지우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아직 만나진 않은, 앞으로 뭐 더 빠지게 되면 만날 그런 레벨이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빨간색 중요한 레벨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극복해서 올라갔고, 목요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개파락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레벨을 지키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일단 밀렸으니까, 다시 상승했다가 밀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점이, 이거 저점이니까 전저점이죠. 이 전저점이 다시 터치가 됐을 때 다시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기에서 더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빨간색 선까지 가기 전에 377.64 정도밖에 얘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지지선이 아니죠. 지지선은 지지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레벨이 뚫리게 되면 얘에서 지지를 못 받고 더 밀려 내려가서 366.78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심지어 얘는 또 다른 그룹이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브레이킹이 된 상태고, 거기서 금요일에 심지어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상태가 됐죠. 그렇게 된다면 이 아래쪽으로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반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레벨들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는 인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저점, 전고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이걸로 만들어진 이 그룹에서 만들어진 이 레벨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훅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레벨이라도 강약이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얘는 지우고요.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얘를 따라서 내려가느냐, 이 밑으로 끌려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의 기준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고, 이 큰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정도로는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어닝 쇼크 받은 이후로 지난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까지 됐었지만, 다시 월요일 밀리고 화요일 올라가고 수요일에 올라갔지만 이 핑크색 레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뭐 티피컬하게 저항을 받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뭐 금요일로 올라갔지만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죠. 이거 그냥 이 레인지에 갇혀 있어요. 끝.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레인지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여기서 새로 트렌드 라인 그려가지고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면 안 되죠. 제가 일단 이렇게 레인지 무브에 들어갔으면은 그 레인지 무브 안쪽에 있는 걸로는 트렌드 라인 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를 어떤 이벤트 같은 걸로 벗어나고 뚫고 올라가기를 바라기 전까지는 그냥 이 레인지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레인지 무브예요. 그래서 레인지를 그리는 거고, 그래서 얘가 뚫리면 여기서 롱 잡고 여기서 얘가 아래로 뚫리면 여기서 숏 잡으라는 거죠. 물론 그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으면 숏도 못 잡지만 뭐 선물 같은 거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개별 주식 선물이 없어요. 이제는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레인지 무브에 갇혀 있으면은 일단 얘네들을 벗어나기를 기대하면, 그래서 수요일 같은 때 이제 긴장해야죠. 얘 벗어나나 보다. 벗어나서 컨펌이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수요일에 긴장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당분간 이 빨간색과 핑크색 레인지에서 갇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어디시죠? 여기인가요? 예, 앞인가? 예, 메타. 메타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지만 걸쳐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갭 상승하면서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밀리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닿을 수도 있었는데 닿지 않고 이 옆에 단 건 단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가 닿아야 되니까. 닿지 않고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되는 게 컨펌이 됐습니다. 브레이킹이 걸쳐 있지 않으면 컨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컨펌이 이 위쪽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면서 컨펌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떨어질 때도 그 다음날 화요일날 시작할 때도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브레이킹이 유지가 되는 상태로 그렇게 되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못했죠. 물론 화요일에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양봉 만들고 나서 수요일에 상승하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느낌이고 목요일도 상승을 했는데 갭 하락 후 상승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도 또 여기에서 갭 하락 후 더 밀렸다가 상승. 그나마 638.40에서 지지를 받아줘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더 밀릴 뻔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 금요일에 올라가면서 내려왔었던 이 전체 영역이 그냥 밑으로 밀렸다가 살짝 올라가면서 지켜지는 정도. 금요일에 있었던 그 수목금은 전주 금요일의 움직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레인지가. 그럴 정도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나마 다운 트렌드가 횡보로 바뀌는 정도에 만족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레인지가 형성된 게 여기서는 이 629.79를 보지 말고 638.40과 662.67 이 레인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레인지인데 그래도 모양상은 얘를 레인지로 보는 게 맞겠죠. 그 전주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이 두 주째 이 레인지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지난주에 좀 회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월요일에 도지는 도지지만 도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화요일에 또 도지 만들면서 밀려 내려왔고 수요일에 갭상승을 하면서 도지 또 목요일에 망치도지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꼬리가 거의 306.95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하락을 한 상황에서 더 밀릴지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것과 이것의 이 레인지가 지켜지는 상황. 그러니까 전주의 레인지가 약간 하락하는 약간 넓어지면서 레인지를 만드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얘를 이 핑크 레인지가 지켜줬다고 하기에는 이제 어폐가 있죠. 여기에서 이 핑크 레인지를 고수를 했었던 이유는 얘네들을 그냥 아웃라이어로 놓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레인지가 지켜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는 얘네들의 개수를 봤을 때 아웃라이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이 레인지 하한선은 깨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 레인지 하한선이 깨지고 뭐 여기를 새로 레인지로 만드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일단 얘가 지금 고점으로 봐야 되고 얘가 그래서 새로운 고점, 얘는 그냥 평범한 레벨, 그리고 얘를 새로운 하한선. 그래서 이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이 두 개의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레인지가 지켜질 가능성이 조금 더 다른 레인지들보다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가 아웃라이어가 된 거예요. 얘가 메인스트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아니었으면 수정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 레벨이 지켜지면서 이 레벨이 shift down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 뭐 딱히 악재라고 해서 훅 빠질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망이 되게 좋아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어닝이 있어요. 근데 이 브로드컴의 어닝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어닝 자체는 잘 나온다고 해도 가이던스를 그렇게 좋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일단 어닝까지는 가봐야지 했지만 어닝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별로야 그러면서 훅 밀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빨간색 레벨까지도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빨간색이 깨지면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 빨간색의 이 대세를 굳이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핑크색 레인지가 지켜지고 수요일에 어닝에서도 이 레인지가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다. 아마도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커서 빨간색까지 내려올 것도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동영상 만들 때만 해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다음 주쯤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켜질 때까지는 뭐 전쟁이 나도 70, 유가가 70 정도가 유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격을 받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피셜하게 나오고 실제로 발현이 된다면 유가는 $100 이상 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한 $90, $80, 뭐 짧게는 $70까지만 치솟다가 바로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시큐리티가 확보가 안 된다면 큰일이 납니다. $100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오페크 플러스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해도 늘리면 뭐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탱커들 빌리는 값이 너무 올랐죠. 뭐 우리나라 그 장금 상선 거기서 이제 탱커들 수집해가지고 가격 높게 해서 하는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장사 수완을 발휘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모로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오일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에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죠. 그 전쟁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오일 가격 오르고 그러면
당장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거고, 그렇게 되면 물가 올릴 거고, 그리고 공급망 관련하고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전 글로벌 그 가격 자체가 올라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다음 주에는 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레벨들을 보시면서 하락할 때 어느 포인트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지지받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빠질 것인지를 보시면서 쇼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중간에 제가 다른 뭐죠, 그 텔레그램 채널 이런 데를 통해서 브레이킹 뉴스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페이스북 그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그 또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게시판에도 중요한 것들을 올리니까 거기도 항상 체크를 하시고, 네, 그렇게 조심스러운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네요. 네. 네, 이제 날도 풀리고 할 테니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